What's up world? This is Ben. 네, 안녕하세요. 벤입니다. 자, 오늘은 춤이 아니라 운동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. 제가 최근에 등도 살짝 다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딱히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바디 프로필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관련된 경험을 이제 썰을 푸는 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앞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어요. 작년에는 이제 일반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했고, 올해 바디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, 그거를 촬영하면서 이제 느낀 게 많고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만한 이제 꿀팁들이 있습니다. 그거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는 전문 스튜디오에 가라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 하면은 이제 두 곳에서 이제 찍을 수가 있는데, 일반 스튜디오가 있고 바디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. 당연히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. 일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증명사진 찍고 그냥 좀 일반적인 사진을 찍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이제 거기서도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장점은 솔직히 이제 집 근처 어디에서나 이제 찍을 수 있다라는 점. 또 가장 큰 또 장점은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점이에요. 제가 작년에 찍을 때는 개인 컷 3장하고 단체 컷도 한 2장인가 3장인가 받았는데, 요게 다 합쳐서 인당 7만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이고, 단점은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곳보다는 이제 보정 실력이 좀 떨어집니다. 솔직히 이제 몸이 막 완벽하면 좋겠지만 조금의 보정이 좀 들어가잖아요. 솔직히 그 보정하는 것도 정말 바디 프로필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보정을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눈에 띄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사진만 이제 다루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.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점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작년에 촬영할 때는 이거 보정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곤욕을 치렀어요. 생각보다 원하는 이제 모습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이거 수정해주세요. 또 받고 이제 또다시 수정해주세요. 이런 뭔가 번거로운 일이 촬영하고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정 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제 단점이고, 이제 두 번째로는 촬영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할 수 있다. 그리고 프로필 촬영하는데 뭔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.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, 전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세팅이 돼 있어요. 이제 풀업 바든 푸시업 바 혹은 밴드 같은 거, 어떤 곳은 또 벤치프레스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촬영하기 직전에 이제 펌핑 엄청나게 하고 쫙 촬영 들어가면 이제 편한데, 일반 스튜디오는 솔직히 그런 걸 비치해 놓을 이유도 없죠. 그래서 그거를 못할 수 있다라는 점.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직접 챙겨 가야 되죠. 또 이게 생각보다 이 스튜디오가 좁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그냥 일반 사진관 생각을 해보면은 막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아요, 대부분. 그래서 촬영하기 직전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, 운동하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 경험인데, 이제 작년에 저도 그냥 일반 이제 사진관 가서 찍은 건데, 거기서도 뭔가 운동을 할 만한 공간이 되게 없었어요. 심지어 이제 그게 1층이고 유리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가 다 보이는 그런 데였거든요. 그래서 뭔가 상의 탈의하고 운동하기가 살짝 민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사진관 대부분이 좀 1층에 있잖아요. 이렇게 유리창으로 돼 있고.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일반 스튜디오 가서 이제 찍는 게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다. 이제 전문 스튜디오의 장단점은, 장점은 당연히 일반 스튜디오의 이제 장점이 되겠죠. 장점은 이제 정말 보정 실력도 뛰어나고, 운동할 수 있는 기구, 그리고 공간, 이런 게 이제 잘 마련이 돼 있다라는 점. 그래서 여기 이 영상 보시면은 저 왼쪽 부분 있죠? 왼쪽에 그런 기구들이 다 마련이 돼 있었어요. 그리고 공간이 되게 넓어요. 모든 스튜디오들이 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, 최소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, 펌핑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마련이 돼 있다라는 점. 이제 단점은 일반 스튜디오의 이제 장점이 이제 단점인 건데, 괜찮은 게 집 근처에 없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홍대 이런 쪽에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전문 스튜디오가 대표적인 곳이 제가 찍었던 이제 코코 바이킹, 아벡, 와일드 바디 등등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집 근처에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. 저는 촬영하는데 이제 개인 컷 3컷만 받았는데, 요게 한 28만원? 30만원까지는 안 되는데,
25만 원이 넘어갔다는 거. 어떻게 보면 이 가격만 따지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. 그게 비싸죠. 근데 제가 이제 두 곳을 이제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을 해보면은, 저는 뭐 한 번 제대로 찍을 거면은 전문 스튜디오를 가라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. 괜히 돈 아끼려다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실제로 작년에 그랬었고 저는.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면 바디 프로필이란 게 조금은 어릴 때 자기의 정말 베스트, 뭐 최고의 몸 상태를 이렇게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럴 거면은 돈이 한 조금 더 들더라도 괜찮은 이제 결과물을 딱 받는 게 낫잖아요. 좀 어수룩한 데 가가지고 막 안 좋은,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결과물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팁이죠. 전문 스튜디오를 가라라는 거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이제 꿀팁은, 스튜디오를 가기 전에 컨셉하고 포즈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. 이거를 이제 정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딱 촬영장 가면은 되게 방황할 수가 있어요. 내가 무슨 컨셉을 하지, 무슨 포즈를 하지, 이랬다가 이제 촬영해 주시는 기사님이 추천을 해줄 수 있는데, 그냥 이제 그 말 듣고 하면은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시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진을 보세요. 바디 프로필만 쳐도, 뭐 구글에만 쳐도 되게 이미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어떤 컨셉으로 어떤 포즈로 할지, 뭐 컨셉도 뭐 흑백으로 할 거냐, 아니면 뭐 컬러를 할 거냐, 어떤 기구 같은 거를 같이 할 건지, 자기가 이제 바벨 드는 그런 포즈를 할 건지, 아니면은 상의 탈의만 할 건지, 아니면은 뭐 정말 이제 팬티만 입고 다 벗을 건지, 아니면은 뭐 자켓만 이제 살짝 걸치는 식으로 할지, 이런 거를 많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좋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딱 갔다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팁이 있고, 이제 세 번째 팁은 예약을 최대한 빨리 하세요. 예약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개월 전에는 하셔야 됩니다. 한 5월쯤 돼가지고 나 6월, 7월쯤에 찍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찾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꽉 차 있어요. 이 바디 프로필 성수기가 있는데 이게 한 6월부터 이제 8월입니다. 6, 7, 8월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 전문 스튜디오 있잖아요. 뭐 코코바이킹, 아벡 이런 데들이 꽉 차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성수기 시즌 돼가지고 막 한 달 전에 이렇게 막 찾으면은 예약을 못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뭐 만일에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내년에 찍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지금 뭐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운동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.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스케줄을 짤 수가 있고,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내년 7월 뭐 말에 촬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으면은 그때 스튜디오 찾아서 예약 가능한지 확인하고, 예약하면은 전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의 선입금을 받을 거예요. 여튼 이제 그걸 딱 내고 일정을 딱 정하고,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죠. 2개월 남고 내년 이제 7월까지면 이제 9개월 남았는데, 이 9개월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운동 스케줄을 짤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벌크업을 할 거다. 벌크업을 해서 최대한 몸을 키우고 찌우고 근육량도 그거에 맞게 이제 좀 찌운 다음에 내년부터 내년 초에 한 4개월 동안은, 처음 4개월 동안은 근육 운동, 웨이트를 하면서 근육을 좀 더 키울 거다. 이제 매스업이라 하죠. 매스업 한 다음에 4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3개월 들어갈 때는 유산소 운동을 넣으면서 데피니션 들어간다.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이제 유산소하고 단관절 운동에 이제 집중을 해서 피니션, 이제 세퍼레이션에 집중할 거다. 이렇게 일정을 짤 수가 있으니까 예약을 이제 최대한 빨리 하고 일정을 잡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, 내년 가가지고 그냥 다음 달 찍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잡으면은 스튜디오 없을 수 있다는 점. 그게 이제 세 번째 꿀팁이 있고, 마지막 꿀팁은 벌크업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. 그리고 방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꿀팁하고 조금 연결되는 거긴 한데, 이렇게 일정을 짜놓으면은 그 일정을 이제 짧게 잡지 말고 좀 9개월, 이렇게 9개월 같이 이제 좀 길게 잡으면은 초반에 이제 벌크업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까지 잡아 놓습니다. 그래야지 잘 진행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아무튼 촬영 직전에 다이어트 들어가고 데피니션 세퍼레이션 들어갈 건데,
그러면은 지방을 태우면서 이제 살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도 같이 빠져요. 근육이 하나도 안 빠지면서 지방만 태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정말 웬만하면 다 근육이 어느 정도 빠져요.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은 근육을 최대한 많이 붙여놔야 되는데, 그 붙이기 위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살을 찌우면서 이제 칼로리 소모가 많게 만들면서 이제 근육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. 그게 방법이 이제 벌크업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, 그래서 드리는 이제 꿀팁은 벌크업을 최대한 많이 해둬서 나중에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근손실이 일어나더라도 원하는 이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라.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이 있다, 뭐 주변에 보니까 지인들 뭐 친구들 촬영들 많이 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내년 여름쯤 목표를 잡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꿀팁 이제 참고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은 댓글 밑에 있죠?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거 말고도 뭐 식단 관리라던가 혹은 촬영할 때 뭐 어떤 거를 이제 쓰면 좋은지, 뭐 예를 들어서 탄 같은 게 있어, 뭐 그런 것도 이제 팁이 있는데, 우선은 뭐 이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들 봐주신다면은 그것도 관련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다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상 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